방송을 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둘 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여성 작가 이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작품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하면은 왜 여자를 가지고 여자를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정말로 환장하겠어요. 나 여성부라는 걸 만드는 그런 것도 환장하겠지만은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가르고 이야기를 해요. 남자, 여자, 뭐, 나이 든 사람, 뭐, 어린 사람, 세대 차이, 뭐, 지방 차이, 예? 경상도, 전라도, 뭐, 또 학벌에 따라서 나누고, 뭐, 이렇게 사람 나누면 어떻게 살게요? 제발 그런 편견으로 보지 말으라고. 난 남자니 여자니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나 누가 그런 것 가지고 남자니 여자니 따져가지고 지랄 쓸까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남자니 여자니 관심도 없어.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에 그런 관심 없으니까, 그런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그래도 이 작품 좋아한다, 이 작품 별로 안 좋아한다. 그거 말한 거는, 그건 대단히 영광으로 알아요. 나는 말할 가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그 평론의 대단한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미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쁘단 말을, 눈꼽만큼도 나쁜 이야기를 안 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해요. 눈꼽만큼도. 그거 정말 문제인 거예요. 평론이 뭔데? 평론이라는 건요, 지적할 거를 지적해 줘야 해요. 물론 좋은 점을 지적해 준다, 좋은 점을 지적하는 것 좋은 일이죠. 좋은 점, 그런데 평론의 주된 목적은요,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평론이란 건 전부 다 줄회사예요, 줄회사. 하긴 내가 평론을 써도 몇 사람 빼놓고는 줄회사밖에 쓸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원수지기 싫으면은, 응? 덕담이나 몇 개 나누고 끝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특히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1990년대에 또 하나의 스타, 그 여성 스타가 있었죠. 화가. 그 이불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 하나 페이트론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 하나는 페이트론이 있어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여기 이블이라는 작가의 오늘 제가 왜 이 작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작품 때문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생선 98마리가 썩고 있는 사연. 자, 이것에 대해서 자, 아트 선대센터에서 10개월간 건물 리노베이션을 일부 마치고 첫 전시회를 연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연 씨의 참여 작가가 김소라, 정서영, 이불 작가. 정서영이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 김소라는 누구냐면요, 재벌집 딸이에요. 김소라는 뭐 대학 교수 딸이면서 그러고 이불은 뭐 이제 남편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굉장한 재력가예요. 재력가에다 권력이 좀 있어요. 미술적으로. 하여튼 그런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전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선지 아트센터는 김선정 씨 건데요. 김선정 씨는 누구냐면은 선지 아트센터의 관장 김선정인데 김선정 씨는 누구냐면요. 배우 김우중 씨 딸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를요. 물론 실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력이 있다고만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선정 씨는 그 양반이고,
김선정 씨는 베니스 비엔날레 때 몇 번 봤어요. 나하고 몇 번 봤는데 아마 나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일체 내 이름을 소개를 안 해요. 내가 누군지를 소개를 안 하고 나를 얼굴을 봤어도 모를 거예요. 지금도 나를 만난 기억도 잘 모를 거고. 그 베니스 비엔날레 때 같이 식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는데 평론가들 두 분하고 그렇게 같이 나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아마 모를 거야. 나를 소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명함조차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런 것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뭐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나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나하고 몇 번 만났어요 이 양반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1997년도에 이 작품을 한 거예요. 이 생선이야 생선. 근데 내가 이 작품을 왜 하려고 그러냐면, 왜 지금 보내려고 그러냐면은, 그, 이게 생선을 이렇게 전시를 하니까 전시를 며칠 하다 보면 썩잖아요. 생선, 냄새가 지독하게. 게 냄새 때문에 지금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요 비닐로 막은 것 같아. 여기를. 그런데 이 작품, 이런 작품들이 1997년도에 전시를 했는데 이게 이런 작품들이 그 평론가에 의해서 이게 평이 써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월간 미술이라든지 이런 미술 잡지라든지 이런 데 실리고 그 다음에 신문에 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전시를 해봤자 뭐예요? 신문에 실리지 않으면 평론가가 쓰질 않으면 끝장인데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하고 무조건 살짝이 하는 사람들이 평론가하고 미술 잡지야. 미술 잡지라든지 신문의 미술 기자들. 그 사람들을 사귈 수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작가 있죠. 서도호 씨. 그 양반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 서세옥 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해먹는 거야. 야,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 작품 아주 좋은 작품이야.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왜 좋냐? 물론 이제 여자를 상징을 했다, 여성을 상징하는데 근데 98마리, 나는 그 98마리가 뭐고 여성을 상징하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냄새라는 거, 미술 외적인 거죠. 미술은 시각적인 건데 냄새를 가지고 왔잖아요. 냄새를 미술로 끌고 들어왔다는 거, 미술관으로. 그건 대단한 발상이에요. 냄새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 자, 그것이 아주 대단한 발상이었는데 그 후로 작품들은 저는 좋아하는 거 없어요. 자,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괴기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괴기스러운 게 요거는 이제 그때 생선 썩은 거 말이고 이게. 그리고 이렇게 행위예술도 했었고 이런 행위예술 많이 했는데 행위예술도 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지금 세계적인 작가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도 사이버그 이러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좋아해요. 이건 좋은 작품들이 아니야. 전혀. 왜? 새로운 작품들이 아니거든.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생선 썩는 건 대단한 거였어. 그런데 내가 이 생선 썩는 것이 이것도 문제가 있어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찾지도 못했는데 외국의 작가가 있더라고. 이거 97년도 작품인데 외국의 작가도 똑같은 생선 썩는 이게 냄새로 작품을 한 작가가 있더라고. 근데 그 작가가 연도를 내가 비교를 해봐야겠는데 연도를 비교를 못했어요. 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먼저 있는가가. 우리나라 작가들은 대부분 짝퉁이에요. 대부분 짝퉁. 외국에 아주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작가의 작품을 짝퉁 가지고 와요. 유명한 작품도 물론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있고.
가지고 가고 마치 자기가 작품인 것처럼, 자기 작품인 것처럼 한 천지예요, 천지. 80% 이상이 그런 작가들이야. 제가 되려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가의 이 냄새나는 작품이 연도가 몇 년도인지 그 작품을 내가 확인을 못했어. 이건 97년도 작품인데 아마 같은 시기에든지 그 작가가 더 빠를 수도 있어. 만약에 그 작가가 더 빠르면 이건 짝퉁이야.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작가가 이불이에요, 지금. 나이는 한 60 좀 넘었을 거예요, 지금요. 이 양반도 홍대에 박필통 씨하고 동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60, 겨우 60 됐겠네, 지금. 이 작품들이에요. 쭉 보세요. 자,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이 그로테스크한 것들이 아까 이런 것들이 일루미나티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게.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일루미나티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단 말이야. 괴기스러운 것들.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 것들.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아주 별로. 이거 작품 대단해요. 좋아요. 마르셀 디샹의 1912년 뉴욕 미술관에서 전시한 계단을 내려오는 나비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작품이에요. 아주 이거는 부분밖에 없네. 다시 찾아봅시다. 이 작품인데요. 계단을 내려오는 나비예요. 이게 키비즘 식으로 해가지고 인체를 연속 동작을 이렇게 한 장면에 그린 거예요. 이건 이 당시에 획기적인 거였죠. 미술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만을 포착해가지고 그리는데 한 장면만을 그리는 건데 이걸 연속된 장면을 한 장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화라는 고정 개념 있잖아요. 회화라는 고정 개념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좋은 작품인데 이런 건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회화라는 고정 개념을 깨뜨렸다고.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작품인데 이거는 어차피 시각적인 거잖아요. 미술이 어차피 시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시각에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에 제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전시장에 걸었던, 이거는 몇 년도 이거 전시를 했던 거 잘 모르겠네. 요거는 그냥 내가 그 미술 전시가 아니고 생태 전시라고 했는데 그 생태 전시를 할 때 옆구리에다 그냥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렇게 여기 뭐냐면 대나무거든요. 대나무로 나비 모양을 만들었어요. 나비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기 이 아이가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를 가지고 요 대나무를 이렇게 만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대나무를 건들면요. 여기서 소리가 나요. 대나무. 나는 이게 미술 작품 속에 소리를 어떻게 끌고 들어올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빈 여백을 끌고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계속 그런 데도 있었지만은 소리를 끌고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소리를 어떻게 아까 그 냄새를 끌고 들어왔다는 거는 미술 작품은 미술과 냄새는 별 관련이 없는 거예요. 미술은 시각적인 거고 냄새는 후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각적인 걸 어떻게 끌고 들어왔느냐 이건 정말 대단한 발상이야. 후각적인 거. 만약에 이 이불 작가가 맨 처음 했다면 근데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 않는 외국 작가가 이미 그런 작품을 했을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걸 봤거든. 근데 다시 못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소리를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요거 차가는 다른 사람이 한 게
그 양반 이름은 전수창 씨라고 있어요. 그 양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의 작업실이 이제 저하고 친해가지고 자주 이제 작업실에 갔는데, 작업실에 보면은 이 바람이 들어오는데 조그만한 이게 요 대나무들을 길게 늘어놨더라고. 근데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끼리 부딪혀서 소리 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소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끌고 들어오느냐. 다음 시간에는 온도를 어떻게 끌고 들어올 거냐. 촉감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귀를 여기다 대고 있죠. 귀를 대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밑에가 구멍이 뚫렸어요. 크게. 요거는 여기 구멍들이 하나씩 뚫렸잖아요. 이건 실제 음계예요. 실제 음계가 요거 긴 거는 낮은 음이고, 요거는 음계. 요거는 그 공명관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사천에서 이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이 대나무가 굉장히 굵은 통이잖아요. 대나무 밥 만드는 그 대나무 밥통 만드는 거. 그 굉장히 굵은 아주 이렇게 지름이 10cm가 훨씬 넘는 이 굉장히 굵은 대나무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를 뚫었어요. 제가 가운데에 여기 칸막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뚫은 거야. 뚫고 여기 밑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구멍에다 귀를 대보면은 여기 울림 소리가 나요. 우 하는 울림 소리가 난다고. 공명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 길이에 따라서 각기 여기 높낮이가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건 굉장히 큰 작품인데 길이가 한 10m가 넘어요. 대충 봐도 10m가 넘죠. 지금 다른 작가가 이것도 미술 전시장에서 전시를 한 게 미술 전시회라고 전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전시를 하면서 내가 곁다리로 이제 생태 전시를 하면서 곁다리로 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이제까지 미술사에서 아까 같이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를 이렇게, 미술은 순간의 정지된 영상인데, 순간에 정지된 장면인데, 그거를 거기 연속 동작을 한 장면에다 그려놓은 그 뒷샹의 그림이라든지, 아까 그 이불이 했던 그 이불이 했던 그 냄새를 가져온 거다고.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기사를 써주지 않고 평론가가 평론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미술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론가라든지 미술 기자들이. 그 기자가 써주지 않는데 누가 알 거야? 이 작품에 대해서 누가 알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 기자들은 누굴 쓰겠어요? 안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여튼 다 그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끼리끼리예요, 이 세상에. 그 기자라든지 그 미술 잡지 기자라든지 평론가를 잘 사귀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전부 다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절대로 성공 못하지. 그래서 마르셀 듀샹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그 미술 잡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런 미술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 세상,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각자마다 자기의 언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유튜브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작품에 대해서 유튜브로. 그래서
몇 년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 내 유튜브를 보는 독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특히 미술 쪽에 관련 있는 그 미술 권력자들, 평론가들과 미술 평론가들, 그 다음에 미술 그 후배 작가들. 왜냐면 후배 작가들이 너무 중요해요. 미술은 후배 작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술사예요. 후배 작가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그게 바로 미술사예요. 그러니까 마네라든지 이제 마네라는 작가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후대에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작가로 살아났어요? 모네라든지 시슬레라든지 이렇게 그 인상파 후배들, 인상파 작가들에 의해서 마네가 출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는 권력을 미술 쪽에 권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후배들, 나를 추종하는 후배들. 그래서 나는 미술 학도들, 미술 학도들이 들어와서 내 강의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야, 네가 마치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누구누구는 어떤 작품은 좋고 어떤 작품은 안 좋고 이렇게 평가를 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모든 미술사에서요,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알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미술사에 남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미술사에 남아있는, 미술사에서 남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그 전에 미술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당시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들었고, 그거에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을 했던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를, 그걸 딴지 걸면 안 돼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작가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거예요. 당연히 갖죠. 작가가 역사에 남기를 만약에 나는 시시한 작가로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작가로서 내가 남고 싶다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은 내가 나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기회인 거예요. 왜? 많은 매스미디어라든지 미술 잡지라든지 이런 데서 내 기사를 안 실어주고 평론가들이 나를 취급을 안 해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내 개인 이거를 SNS를 만들어서 내가 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회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을 그 모든 그 화가들이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거라고요. 그것을 지금 내가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많은 후배 작가들 제 방송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미술 학도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짜 미술인지.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